1992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빌 클린턴이 내세운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구호는 2024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도 유효할 전망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주식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글로벌 경제 흐름, 글로벌 마켓의 변화도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글로벌 땡땡도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고 1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의 김밥 열풍으로부터 미래 메가 라이프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방식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거가 있는 해에 기업들이 투자에 앞장서겠는지. 민간 투자는 말이죠.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혼란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은 게임의 규칙, 금리와 시장 향방, 정부 규제 등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게 되니까 자연히 투자를 꺼리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유튜브 주식 방송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라고 꼬드깁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마켓의 흐름을 미국 김밥 열풍에서부터 시작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미국에서 김밥이 인기를 얻었던 이유, 작년에 크게 김밥 열풍이 일었죠. 그 이유, 미국에서 판매 약 2주 만에 100만 줄이 판매된 아주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국내 한 식품 업체의 냉동 김밥이 미국 도심형 할인점인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에 약 2주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미국 전역 500여 개의 매장마다 사재기 오픈런까지 발생했습니다. 2023년 9월 냉동 김밥을 먹는 인플루언서의 틱톡 영상이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면서 미국 전역에 560여 개의 트레이더조 마트에서 냉동 김밥이 모조리 품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예전에 김밥이 왜 인기를 얻지 못했을까요? 아주 예전부터 제가 미국 여행을 떠났던 1990년도에도 미국 LA 코리아타운에 가면 물론 한인마트지만 거기서 즉석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990년도도 제가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2024년에 갑자기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코리안 스시. 이게 뭐 스시 일본식 그 스시를 약간 코리안 스타일로 바꿨다고 해서 코리안 스시라는 이름으로 도시락을 미국, 유럽 등지에서 아주 많이 판매를 해서 크게 돈을 번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또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하죠. 그것은 일본식 스시라고 하는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밥, GIMBAP, 김밥이라는 그 브랜드 그대로 해서 판매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죠?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밥의 열풍을 아주 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김밥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전혀 존재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틱톡 그 영상 하나로 김밥의 위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틱톡이라는 것이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더군요. 그죠? 우리의 라이프 트렌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니까요.
물론 미국의 MZ세대들이 SNS의 놀이터로 틱톡을 선정한 이유는 아주 짧은 15초 혹은 뭐 30초, 길어야 1분 요 사이의 영상들이 탁탁 와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틱톡이 가져온 김밥의 효과는 미국 대중식품 문화에 적잖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죠. 미국 보온병 업체인 스탠리. 이 스탠리가 내놓은 분홍색 텀블러가 아주 손에 넣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이 분홍색 컵을 사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줄을 쭉 서서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기 위해서. 이런 큰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홍색 컵이 화재 때문에 전소된 차량 안에서 유일하게 스탠리 텀블러가 그대로 있는데 그걸 또 열어보니까 얼음이 하나도 녹지 않은 상태로 보온병이 그대로 있었다. 이 팩트가 틱톡에 올라오자마자 스탠리의 이 보온병은 어마어마하게 팔리게 됐죠. 2019년 7,300만 달러, 한화로 976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던 것이 2023년 7억 5천만 달러, 한화로 1조 원에 가까운 매출. 그러니까 4년 만에 10배 이상이 떴는데 그것이 2023년 그 틱톡 동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틱톡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매체입니다. 이런 매체의 힘을 이해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매일같이 틱톡 혹은 인스타그램을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밥은 햄버거를 능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패스트푸드일까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햄버거나 샌드위치가 대중적인 음식으로 빠르게 자리 잡은 이유는 듀얼 워크가 가능한 음식이다. 그리고 값이 싸다. 그리고 빨리 먹을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빠르게 미국의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런데 김밥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햄버거보다 더 좋은 식재료를 씁니다. 몸에 좋은 식재료, 그 다음에 저렴한 대중적인 가격, 햄버거보다 가격 쌉니다. 그리고 콜라와의 콜라보레이션, 김밥과 콜라를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듀얼 워크가 가능하다. 일석사조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중 음식이기 때문에 이 열풍을 지금 불어온 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김밥 말고 뭐 또 다른 먹거리 사례가 있냐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미국 3대 버거 중에 하나인 파이브 가이즈가 2023년 6월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오로지 미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패스트푸드점,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름하여 바로 칙필레이. 발음하기 정말 힘들죠? 칙필레이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점인데요. 아직 국내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점포당 매출 그리고 고객 만족도에서 독보적인 1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칙필레이 기억하시고요. 이들은 그 마케팅을 대단히 재밌게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의도된 오탈합니다. Eat more chicken, 닭고기 많이 드세요라는 것을 일부러 닭고기 많이 드셔? 이런 식으로 만든 광고판을 아주 여기저기 고속도로 여기저기에 그 입간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치킨을 파는데 닭이 아닌 젖소를 등장시켜서 이목을 끈 광고로 유명한 범상치 않은 브랜드입니다. 칙필레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치킨의 칙, 그 다음에 필레, 저민 살코기는 필레의 필, 그 다음에 A 등급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조합이 돼서 칙필레이가 된 브랜드입니다. 2023년 미국 10대들이 뽑은 가장 맛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1위에 등극했습니다. 맛과 멋을 동시에 추구하는 10대들에게 어떤 정성을 들였길래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회사는 10대들의 인싸가 제안한 새로운 음식 레시피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했는데 성공해서 메뉴 개발에 큰 성공을 한 그런 집입니다. 즉 130만 팔로워를 거느린 미국 틱톡의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고추를 추가한 치킨 퀘사디아에 식초와 샤워 크림을 섞은 소스를 찍어 먹는 영상이 Z세대 10대들에게 인기를 끌자마자 바로 실제로 거의 똑같은 제품을 치킨 파이타 퀘사디아라고 하는 상품을 매장에 출시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당연히 10대들의 캡입니다. 캡. 이런 업체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업체를 미국에 지금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투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김밥, 치킨 같은 먹거리 말고 생활 속에도 빈틈의 그런 히트 상품은 그 다음에 히트할 업체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다이소 아시죠?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가격 대비해서 좋은 제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성비 아닙니까? 가성비. 한국에 다이소가 있다면 미국에는 달러숍이 있습니다. 달러숍. 미국 전역에 2022년 말 3만 4천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달러스토어, 달러숍입니다. 달러숍. 이 3만 4천 개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맥도날드, 미국의 스타벅스, 미국의 월마트, 이 세 개의 브랜드의 매장 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게 달러스토어의 매장 수입니다. 3만 4천 개. 미국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달러스토어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 백만장자 같은 사람들이 왜 1달러 숍에 가서 쇼핑을 해? 이해하기 힘들죠?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에 원칙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돈을 펑펑 쓰나요? 그렇지 않죠.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리라고 했던 최초 예상과는 다른 통계 수치가 부자들이 달러스토어에 가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치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 대비 가치가 있다면 소비를 한다. 가치 중심의 구매 결정이 점차 생활화되었다. 이것이 전 세계에 공통된 메가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2가구 중에 1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3년 작년 한 해 한국인 절반이 직구족인 셈입니다. 직구족. 물론 배송기간이 국내보다는 조금 걸리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선택지에서 구입을 안 하는 소비자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틱톡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최근엔 테무까지 미국의 경제 커머스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두려워하는 적수까지 생겼다는 그런 말이 생기는 이유는 정말 초저가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중국에는 퇴쉬알이 있다.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2023년 2월 미국의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 중간에 나오는 30초짜리 2회 광고비로 지출한 비용이 무려 1,400만 달러, 한화로 180억 원을 2회 광고비로 써온 테무. 대단하죠? 그 무시무시한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중에서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진출했죠. 작년에. 예, 이 무시무시한 퇴쉬알이 미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2025년 앞으로 내년입니다. 쉬인의 매출 규모는 585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즉
자라와 H&M을 합친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융단 폭격이 미국의 기존 플랫폼 업체인 그 아마존 마켓을 빼앗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커머스의 주류는 누가 될까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 주식을 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마구 바뀌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마켓워칭은 그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